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30일 2020년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일단 잔고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금일의 잔고는 745만원입니다. 745만원요. 그래서 오늘은 플러스 9만원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만큼은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안전하게 매매를 했습니다. 일단 그 5월달에 제가 참 전업으로 전환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5월달에 출발이 너무 좋았습니다. 317만원이라는 원금이 866만원이었는데 317만원에서 한 달 수익률이 37%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너무 흥분을 했던 것 같아요. 과감하게 배팅하다가 한 번 얻어맞고 그 다음에 두 번 얻어맞고 정신 차려서 좀 안정을 찾는가 했는데 이즈음에 그 9월쯤인가 제가 8월까지 잃지 않는 매매해서 이제 종목당 100만원 어떤 이런 룰을 지키고 하고 있었는데 시장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수익이 안 나는 데 대한 어떤 압박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구독자분들의 조언도 이 좋은 장에 뭐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좀 있었고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10월 달에 크게 손실 봤던 부분이 아마도 한 종목의 몰빵 같은 이런 부분들로 해서 몇 번 그 손실이 안 났는데도 몰빵 매매가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미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수는 배팅할 수 없도록 지금 그 계좌를 막아놨기 때문에 미수는 사용하지 않는데 한 종목 몰빵하고 나서 그 한 3~4% 빠지니까 순식간에 한 40~50만원씩 휙휙 날라가서 큰 손실을 봤습니다. 짧게. 그래서 방황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 11월부터 안정적인 매매를 하자 하고 나름대로 어떤 규칙을 세웠었고 12월 들어와서는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이 안 된 상태여서 손실이 조금 났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이켜 보니까 전체적인 손익은 마이너스 121만원 정도 났고요.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745만원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전업 투자의 기간은 내년 3월 말까지입니다. 3월 말까지만 그 방법을 찾고 방법이 찾아지지 않는다면 계속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전업을 끝내고 장기 투자로 그 종목을 뭐 일주일 혹은 한 달 뭐 이렇게 길게 보고 종목을 매수해 놓고 다른 업을 찾아서 지금 이력서까지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다른 업을 찾아서 움직이게 되는 그래서 제 이 방송 전업 방송은 3월까지가 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했던 거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보유하고 넘어왔던 종목이 조리독감 관련해서 이글벳, 우진비엔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확진자가 계속 확산이 되니까 식품 관련 중에 CJ시푸드하고 사주시푸드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 탄소중립 관련해서 그린케미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 윤석열 관련주에 덕성스엔탄메탈, 이건 자신이 없어서 50만원 50만원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덕성하고 스엔탄메탈은 그 중간에 뉴스가 한번 나와가지고 들썩하긴 했었어요. 스엔탄메탈 보시면 그냥 짧게 한번 싹 솟구치다가 내려왔는데 요때 뉴스가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 이상 그 법적인 부분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겠다 이게 호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밀렸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손절했습니다. 덕성도 마찬가지로 그 손절했습니다. 원래 장 시작할 때는 오늘 그 한 세 종목 정도는 가지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장 끝날 무렵으로 가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내일이 휴장입니다. 12월 31일은 마지막 날이라서 정권은 휴장입니다. 그래서 31일, 1일, 2일, 3일까지 3일이 일요일이네요. 그래서 3일까지 쉬고 나면 4일날 이제 새로 장이 열리는데 4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당히 그 예측할 수가 없던 그런 상황이어서 보유 종목을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두 종목은 그냥 한 1% 정도 손절했고요. 그린케미칼은 그 약간의 이익이 났는데 요건 뭐 그렇게 큰 그린케미칼이
2.26%네요. 요것도 분할 매도로 해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사도 시푸드가 오늘 한 4%대 올라갔습니다. 요거 정리했고, CJ 시푸드가 생각보다 좀 약했습니다. 저는 CJ 시푸드가 더 강할 줄 알았는데, 요거 한 1.3% 정도에서 정리했고요. 그 다음 우진 BNG 한 2% 정도 상승했고요. 이글벳은 그 2.53%로 마감했는데, 제가 매수하고 나서 총 7.8% 정도 수익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유 종목을 다 정리했습니다. 제가 가진 종목이 나빠서 정리한 건 아니고 휴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불안하게 돈 걸어놓고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두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 종목이 없는 상태고요. 그 다음 관심 종목도 다 지우겠습니다. 오늘 뭐 강했던 종목들 이런 것들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4일 동안 쉬고 나면 시장이 완전히 흐름이 바뀌어 버릴 거기 때문에 다 지우겠습니다. 2021년 1월 4일은 새로운 마음으로 비워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관심 종목을 하나씩 등록시키도록 그렇게 하고요. 레버리지하고 인버스하고 삼성전자는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통 요 종목 정도는 남겨놓습니다. 오늘도 인버스가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인버스가 3월달에 그 지수 급락하고 나서 그래서 지수 보시면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이 처음 코로나 확산해가지고 미국에서 경제 봉쇄 조치를 취할 때 놀래가지고 빠지는 이때 급락할 때 이때 인버스가 가장 높은 가격 12,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인버스는 그 지수와 반대로 가는 개념이고 인버스 곱하기 2이기 때문에 2배나 더 많이 움직입니다. 지수가 요만큼 빠졌는데 인버스는 그 2배 정도 많이 올라가고 많이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2,810원까지 찍었던 종목인데 이후에 지수가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이 상승하는 동안에 인버스가 엄청나게 빠져가지고 12,000원짜리가 2,500원 정도 아마 그 내려올 때마다 계속 반등을 생각하고 인버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아마 지금쯤은 거의 손 놓고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모두가 포기하고 나면 이제 올라갑니다. 이게 역으로 말하면 지수가 모두가 3,000포인트를 간다고 확신하고 있을 때 급락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강해 보입니다. 오늘 장 출발할 때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 그 기관도 같이 매도를 하길래 앞으로 시장을 좀 불확실하게 안 좋게 보는갑다 싶었는데 후반으로 가면서 거래소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전부 다 한 2천억대 매수를 했습니다. 다시. 그래서 시장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저는 일단 그 약간의 비관주의 관점으로 봅니다. 항상 그 제가 보는 게 조금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좀 그 불안감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현재 가장 큰 호재는 미국의 추가 부양책으로 해서 돈이 풀린다는 게 플러스입니다. 그 돈이 풀리는 것이 증시의 가장 큰 호재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보고 있는 악재는 그동안 국내 주식에서 동학개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개인 투자자들이 그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를 이걸 계속 추적을 해보면 제가 3월달부터 입력했는데요.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3월달부터 입력했는 게 개인이 한 33조를 지금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16조, 기관이 17조를 매도를 했는데 개인이 다 받았죠. 거래소에서. 거래소만 그렇습니다. 거래소만 했을 때도 아마 그 전부터 했으면 그냥 60조 가까이 매수했다고 뉴스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이 33조나 되는 돈이 개인들 동학개미의 힘으로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보통 예전에는 개인들이 매수 들어오면 지수가 내려간다, 끝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부터 떨어질 때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해가지고 이걸 들어올리면서 개인들의 힘으로 들어올렸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 그 이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죠. 여기 한 2200포인트였는데 2900까지 올라갔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부분을 개인들이 전부 다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동학개미가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예전에 투자를 했던 사람으로서 개인들이 빚내서 투자해서 들어올 때는 불안하다. 이게 이제 제 경험상의 어떤 그 사람들이 경험 무시를 못 하거든요. 저는 그런
과거에 처음 주식시장 들어왔다가 이런 꼭지 한번 당하고 나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동학개미들 개인들이 대거 들어와 있는 이 시장에 약간 불안감을 가지는 이 부분이 1차적인 불안감이고요. 이건 그냥 그 느낌상의 불안감이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제가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1000명대를 어젠가 1030 몇 명 나왔을 때는 그 동부구치소에서 230명인가 대거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1000명이 넘어갔다, 이건 이해가 됐었어요. 근데 오늘 발표하는 수치에도 1050명이 나왔습니다. 동부구치소 그 대량 그 확산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제 확진자 나온 걸 쭉 봤을 때 지방으로도 확산되는 듯한 느낌,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줄어들 줄 알고 봤는데 지금 별로 안 줄어들죠. 어제와 비교했을 때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현재 방역 단계에 무슨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 지금 제가 살고 있어서 민감하게 보는 편인데 43명이나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서울하고 경기, 인천 여기서 많이 나오고 있다가 이 부분이 이제 지방으로 이제 점점 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서울 사람들만 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서울이 저렇게 확진이 되고 그 경기도가 저렇게 확산이 됐다는 얘기는 같은 원리로 작용하면 지방에도 그렇게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지방에서 또 대량으로 부산에서 100명대 뭐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 우리가 과연 방역을 다 해낼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그 악재라고, 불안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악재는 영국에서 발생된 변종 바이러스가 영국, 그 다음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데서 나오는 그 변종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발견됐고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됐고 미국에서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변종 바이러스가 전파 속도가 한 65% 정도 빠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지금 강력한 봉쇄조치를 4단계인가 봉쇄조치를 취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뭐 10,000명대에 20,000명대 가고 있다가 지금 50,000명대로 늘어나가지고 거리두기 5단계까지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변종 바이러스의 빠른 속도, 이 부분을 과연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백신 접종 속도가 너무 늦거든요. 심리적으로는 백신 접종을 다 하고 나면 그 집단 면역이 생겨서 코로나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기대감인데, 백신 접종 속도가 너무 늦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콜드체인이기 때문에 이건 뭐 운송하다가 온도가 안 맞아가지고 폐기시키고 막 이런 과정들이 거치고 있고, 좀 전에 나온 뉴스에 또 그 화이자 백신 맞고 사망한 사람이 또 한 명 나왔다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백신에 대한 부작용, 이 부분도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짧은 기간에 해버렸기 때문에 미처 임상실험에서 나오지 않았던 부작용, 이런 쪽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쪽으로 했을 때 변종 바이러스를 과연 백신이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해서 이런 악재들이 만약에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 상당히 충격을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불안감 때문에 모든 종목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여기서부터 불안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틀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확률적으로는 단지 제가 모든 종목을 매도한 이유는 약간의 확률로라도 불안감이 있다면 긴 연휴에는 종목 없이 현금 들고 가는 것이 가장 편하다, 마음이 두 다리 쭉 뻗고 자자, 이런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악재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 실제 그 시장을 추락시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안심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단지 저는 긴 연휴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정리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한 해 동안 하면서 어제 댓글에 어떤 분이 예전에 11년성 11일 동안 계속 수익 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리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쪽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왜 매일 저리독감만 자꾸 매매하느냐, 이렇게 안타깝게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 나름대로 좀 조금씩 변해서 많은 것들을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니고
5월달에 전업하면서부터 이게 전업이다 보니까 하루 종일 쳐다보니까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그러니까 배팅할 때도 몰빵으로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 다음 100만원씩 나눠서 해보기도 하고 200만원씩 나눠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보고 기간도 당일 그냥 승부를 볼 때도 있었고 한 2, 3일 정도 보고 매매할 때도 있었고 한 일주일 이상 보고 할 때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 뭐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나중에는 어디가 잘못됐는지 몰라가지고 한 10월쯤에는 길을 잃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헤매다가 최종적으로 제가 만든 투자 원칙이 단타 매매는 나한테 안 맞다. 그래서 스윙 투자 한 3, 4일 혹은 일주일 정도 길게 보고 길진 않지만 3, 4일에서 일주일 정도 매매하자. 이게 원칙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 투자 금액을 분할해서 일정한 비율로 매매를 하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700만원 있으니까 750 되니까요. 종목당 100만원씩 해서 7종목 이렇게 매매를 해야 수익과 손실이 계속 번갈아가 하면서 일어날 때 코스트 선생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투자자는 100번 중에 51번 수익을 올리고 49번 손실 보는 게 성공하는 투자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아지려면 항상 일정한 금액으로 배팅을 해야만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100만원씩 배팅 100만원 쳤는 거를 수익을 올리고 그 다음 1000만원 배팅 쳐서 손실 나버리면 이게 안 맞죠. 그러니까 10번을 먹어야 한 번 하고 막 먹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목당 일정하게 지금 700만원이니까 100만원 7종목 이 매매 원칙을 정했고요. 이건 1000만원이 되면 바꿀 생각입니다. 1000만원이 되면 200만원씩 5종목 이렇게 해서 일정하게 매매하는 요 단계까지만 가주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탄력이 붙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처음부터 봐주신 투자자님 중에 댓글을 아주 긴 장문의 댓글을 써주셨는데 읽으면서 제가 정말 가슴에 와닿는 글이었었어요. 그래서 투자 원칙 밑에다가 이 부분을 다시 또 정리해서 적어놨습니다. 이거 따로 원본을 파일로 저장해서 자주 읽어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매매를 합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해서 2020년 한 해를 마치게 됐습니다. 제 영상에 수익도 크게 못 올리고 방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565분이 구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래 계속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 영상을 구독해 주신 분들에게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쉬고 나서 새해에는 실망하지 않도록 이제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을 모두 정리를 해가지고 잃지 않는 매매, 꾸준한 수익을 올리는 매매, 이런 매매 방법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3월달까지 하고 주식 끝 이런 개념보다는 3월달까지 전업투자 끝내고 나면 만약에 이제 뚜렷한 방법을 찾지를 못한다면 분산해서 스윙보다는 좀 더 긴 한 달짜리 정도 목표로 매매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전환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환을 위해서라도 지금 각 종목들을 어떤 종목을 찾아서 매수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길게 보고 매매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습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무리 또 작별 인사하는 듯한 그런 느낌에서 좀 좋진 않은데요. 일단 미우나 거우나 아낌없는 조언, 그 다음 좋은 종목들 추천 등등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그게 저한테 힘이 되고 한 번씩 좀 슬럼프에 빠졌을 때 좋아요가 막 눌려지거나 힘내세요 이런 댓글 붙었을 때 상당히 힘을 많이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유튜버들 보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길래 아이 저거 좀 낯간지럽게 뭘 저렇게 하겠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 구독 좋아요 이게 자꾸 올라가면 이 방송할 때 조금 힘이 납니다. 수익이 안 나도 제 방송은 특히나 제 계좌를 손익을 딱 보여드리기 때문에 손실 났을 때 상당히 좀 방송할 때 힘이 안 납니다. 이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남들 다 돈 버는데 혼자 까먹고 있을 때 그 가슴 아픈 이런 걸 다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럴 때 좀 격려해 주시는 글들이 저한테 힘이 많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한 해 마무리 인사를 드리고요. 2021년 새해에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라고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요양병원 같은 데서 집단 감염이 생기니까 거기 있는 간호원들이 도와달라고 청와대 청원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사망하는 사건, 사망자가 자꾸 나오니까 안에서 어떻게 손 쓸 수도 없고 안타까워서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의료진을 거의 투입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국적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병원에 의료진이 부족한데 그 요양시설마다 또 의료진을 투입하기에는 그것도 한번 들어가 버리면 나오지도 못하죠. 격리를 해야 되니까. 코호트 격리니까. 이런 어떤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 상황에서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 저도 해마다 일출 보러 해운대 바닷가나 뭐 광안리 혹은 뭐 광안대교 이런 쪽에 일출 보러 갔었는데 올해는 집에서 그냥 베란다에서 바라볼 생각입니다. 사람 모이는 곳에 가급적 피해 주시고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단결 해서 이제는 진짜 절박함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꼭 챙기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2020년 마지막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새해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